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간단히 알려드리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기업은 이 HL 만도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기업을 가져왔었는데 그때는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제품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차트와 과거의 동사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현재 동사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사의 가치와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어떤 로봇인지 아시나요? 네, 현대차가 다이나믹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아틀라스라는 모델인데요. 가장 최신 근황입니다. 이게 23kg짜리 정도의 냉장고인데 이걸 옮기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이 많이 발전을 했고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2021년 고점 85,0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85,000원까지 갈 수 있었냐? 바로 전기차 붐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런 전기차가 바로 대체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때 엄청 올랐고 자율주행도 곧 시행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죠? 바로 기대감이 빠지면서 동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85,000원부터 한 3만원대까지 하락을 됐는데 이게 한 3년 넘게 이어지는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동사의 동기간 매출은 늘었습니다. 2021년에 한 6.5조 정도였던 동사의 매출은 24년 8.8조까지 한 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사의 주가는 거의 반 이상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의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주가는 이걸 따라가지 못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습니다. 동사에 대한 기대감도 그에 따라서 크게 된 건데요. 당연히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 이걸 공급하는 부품사인 동사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게 되죠. 이게 높아지게 된 가격이 85,000원인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이들 아시는 캐즘과 실제 전기차 시장은 개화가 늦어지면서 이 관련 섹터에 대한 주가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이 되게 늦어졌고 만도의 실적도 매출이 상승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계속 하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익이 매출만큼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동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3에서 4%, 3에서 4%대로 되게 낮았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리레이팅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좋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났죠. 2025년 말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이번엔 뭐 때문이냐? 뭐가 주가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왔냐라고 보시면 바로 로봇입니다. 제가 앞서서 로봇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인데요. 2025년 12월 동사의 CEO가 직접 나와서 이 4년 만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 액추에이터,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절력 근육 역할을 하는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동사의
목표 주가, 그러니까 증권사들에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다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2025년 11월부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뭐 시장의 찌라시로 동사에 이제 로봇이 나올 거다, 로봇을 출시할 거다, 그러니까 로봇의 액추에이터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 거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뭐가 있었죠? CES에서 로봇, 이제 앞으로 로봇이 중요하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로봇이 강세를 보이며 동사는 이에 대한 수혜를 받았습니다.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주가에 불이 붙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죠. 왜 빠졌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로봇 부품 매출은 빨라야 한 25년에서 28년 실제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2년 뒤의 기대감을 지금 땡겨서 선반영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은 그 기대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전에 조정을 한번 받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 방금 앞서서 아틀라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로봇 좋은 건 알고 이제 로봇 사용화 되는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당장 이 기업은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거 아니냐, 실적이 어떻게 받침될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2021년 아까 제가 얼마까지 갔다 했죠? 8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기대감만 생기고 올라갔다가 실제로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건데, 이번엔 실적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일단 실적을 얘기 앞서서 만도의 실적 매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을 합쳐서 한 43%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고, GM 등 북미 OEM 시장에서 한 27%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장의 묶음만 한 70% 정도 넘는, 70% 정도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현대차에만 의존하는 종속그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현대차 업황이 안 좋아져도 나머지 30%가 이러한 동사의 실적을 조금 더 하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 2.3조 원, 영업이익 936억 원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일회성 비용 약 한 100억 정도가 있고, 환율 덕분에 외환 차익으로 섞인 것들을 다 제외하면 실제 이익률은 한 3.6조 정도, 6% 정도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숫자 자체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전 세계의 자동차 생산이 한 3.4%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준 거죠. 시장 자체가 줄고 있는데 만도는 오히려 한 1.8%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근데 동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인도와 유럽 시장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동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 동사의 수주잔고를 한번 보시면 한 38조 원 정도,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38조 원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주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 기준으로 한 6년치가 이미 계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고 이렇게 실적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기대감만 있고 실제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이제 실적이 따라올 일도 남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동사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때가 11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동사는 쭉 상승 이루다가 지금 눌리고 있죠.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때는 시장 자체 차익 실현 매물과 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 말하냐면 매물대를 말합니다. 매물대인데 이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2,000원 선에서
5만 1,000원.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인데요.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하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추가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동사에 또 다른 뉴스는 없나? 또 다른 호재는 없나? 라는 점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요. 이 보쉬 혹시 아시나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 1위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1.8%예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이 기업 외에도 콘티넨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글로벌 8위 기업입니다. 이 자동차 사업부를 아예 분사시켰는데 이 분사된 회사는 또 적자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유럽 완성차들이 중국 전기기차 애들한테 밀리면서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73만 대 생산을 줄이고 5만 명 인원 감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대형 강자들이 흔들리면서 생긴 수주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동사다. HL 멘더가 이 수주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쉬 컨티넨탈을 제치고 만도가 실제로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수주가 동사에게 급증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바로 로봇과 연결됩니다. 그럼 이 로봇은 뭐가 이득이냐? 자동차 조향, 제어랑 로봇 액추에이터가 본질적으로 이게 같은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현대 그 자회사들도 보시면 과거에는 자동차 제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요즘은 로봇 수혜주로 같이 올라가죠. 이게 같은 맥락인데 로봇을 만드는 방법과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구동 방식이 되게 유사합니다. 결국 전기 신호를 정밀한 힘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동사같이 과거에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왔던 기업이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 동사에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봇 이제 3단계로 나눠드릴 텐데 첫 번째는 로보택시 부품 수주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확정된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이럴 것 같다라는 유추하는 말, 실제로 협의 중인 거, 이 3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미국 로봇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향후 휴머노이드 납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협의 중인,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협의 중인 건데 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실제로 납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3세대를 공개하는데 3세대까지는 아직 중국산 부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만도, 이 동사가 노리는 건 4세대입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4세대부터 중국산을 배제한다는 게 업계 시나리오고 거기서 만도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목표는 2027년에 북미 양산을 시작하고 29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성사된다면 증권사 추정으로는 과거에 대비해서 거의 한 연간 이익이 한 27% 수준까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아직까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협의 중인 내용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뭐 공시로 난 건 아니고 이 차이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드리면 2021년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기대감만 있었고 실제로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지속해서 빠진 건데 지금은 다릅니다. 실적이 실제로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이미 58조 원으로 바닥에 깔려있죠. 하방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독일 부품사 공백을 실제로 동사가 채우고 있고 로보택시와 같은 실제로 수주가 공시가 되고 수주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기대감 위에 실적이 실제로 쌓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봇 매출은 아직까지 실제로 나오려면 뭐 한 1에서 2년 정도 더 남은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가를 늘리는 구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기대감으로 항상 동사의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근데 2021년처럼 한번 탄력을 받으면 계속 가죠. 쭉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반기에는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북미 EV양 출하량이 회복되는지, 로보택시의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 관련 공시가 나오는지를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동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 마무리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더 좋은 산업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같이 가는 주식이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지만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 라는 점을 저는 오늘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